부싯돌 상자. 안데르센 원작, 줄리아노 페리 그림. 자이북스. 옛날, 아주 먼 옛날, 한 병사가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낯선 할머니가 병사 앞에 나타났죠. 젊은이, 내 부탁 좀 들어주겠나? 사실 할머니는 못된 마녀였어요. 저 커다란 나무 속에는 3개의 방이 있지. 방마다 눈이 큰 개가 금고를 지키고 있어. 하지만 이 보따리를 펼치면 개들이 얌전해지지. 돈은 젊은이가 가져도 좋아. 나한테는 3번째 방에 있는 부싯돌 상자만 가져다 줘. 병사는 커다란 나무 위로 올라가서 빈 나무 속으로 들어갔어요. 나무 속에 들어가자 할머니 말대로 방이 3개 있었어요. 첫 번째 방에는 눈이 찻잔만한 개가 금고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자기를 펼쳐 보이자 개가 그 위에 앉더니 순해진 거예요. 병사는 얼른 금고를 열어서 구리동전을 주머니에 가득 담았죠. 두 번째 방에는 눈이 접시만한 개가 있었어요. 내가 금고를 열 동안 이 보자기 위에 앉아 있으렴? 이번에도 개가 보자기 위에 얌전히 앉았어요. 병사가 금고를 열자 은화가 반짝반짝 빛났죠. 은화가 가득 들어있잖아? 병사는 구리동전을 버리고 은화를 담았답니다. 세 번째 방에는 쟁반만큼 큰 눈을 가진 개가 있었어요. 눈이 쟁반만한 개야. 어서 이 위에 앉으렴. 개가 보자기 위에 가만히 앉자 병사는 금고 안에 있는 금화를 모자에 담았어요. 물론 부싯돌 상자도 찾았죠. 병사는 서둘러 입구로 달려갔어요. 할머니, 이 부싯돌 상자로 무엇을 할 거죠? 병사가 궁금해서 묻자 할머니가 무서운 얼굴로 말했어요. 어서 내 부싯돌 상자나 내놔라! 할머니가 화가 나서 병사에게 마법을 걸려고 했죠. 그러자 병사는 할머니가 못된 마녀라는 걸 알고는 할머니를 없애버렸어요. 병사는 부싯돌 상자와 금화를 갖고 가까운 도시로 갔어요. 그리고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좋은 식당에 들어갔죠. 부자가 됐으니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지. 병사는 맛있는 음식을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어요. 병사님은 참 착하시군요. 부자가 된 병사는 마을 사람들의 칭찬에 아주 행복했어요. 옷과 장화를 새 곳으로 바꿔야지. 병사는 가게에 들어가서 의자에 앉았어요. 바로 그때 제단사가 아름다운 공주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어떤 마법사가 예언했대요. 공주가 가난한 병사와 결혼한다고 말이에요. 그러자 화가 난 임금님이 공주를 높은 탑에 가둬버렸대요. 도대체 그 공주가 누굴까? 하지만 며칠 후 병사는 공주를 잊어버렸어요. 친구가 많이 생겨서 하루하루 행복했거든요. 병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많이 베풀었지요. 그런데 남을 돕다 보니 금세 돈이 떨어졌어요. 병사는 초라한 방에서 살아야 했어요. 어느 몹시 추운 저녁, 병사가 불을 피우려고 부싯돌을 탁 내리쳤어요. 그러자 갑자기 찻잔만한 눈을 가진 개가 나타나 이렇게 말했어요. 주인님, 소원을 말씀하세요. 병사는 그제야 마녀가 부싯돌을 탐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정말 놀라운데? 그럼 돈자루를 가져오너라. 눈 깜짝할 사이에 개가 구리동전이 가득 든 자루를 가져왔어요. 부싯돌을 탁 부딪히면 눈이 찻잔만한 개가 탁
부딪히면 눈이 접시만한 개가, 탁, 탁, 탁 부딪히면 눈이 쟁반만한 개가 나타났어요. 개들은 병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었어요. 병사는 가장 좋은 여관에서 지내게 되었죠. 사람들도 하나둘 다시 모여들었고요. 어느 날 병사는 탑에 갇혀 있다는 공주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부싯돌을 탁 부딪혀 눈이 찻잔만한 개를 불렀어요. 예쁜 공주님을 만나고 싶구나. 눈이 찻잔만한 개는 얼른 달려가 잠든 공주님을 데려왔어요. 너무 아름다운 공주구나. 병사는 공주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어요. 다음 날 공주는 왕과 왕비에게 전날 밤 이야기를 했어요. 꿈에 어떤 개가 저를 어떤 병사가 사는 집에 데려다 주었어요. 그러자 병사가 저에게 입맞춤을 했답니다.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화를 냈어요. 왕은 시녀에게 밤새도록 공주를 지키라고 했죠. 그런데 한밤중이 되자 눈이 찻잔만한 개가 나타나 공주를 업고 가는 거예요. 시녀는 개가 들어간 여관문에 가위표를 해놨어요. 다음 날 왕이 그 병사를 잡으려고 거리로 나왔어요. 하지만 대문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모든 문에 가위표가 있는 거예요. 사실 눈이 찻잔만한 개가 해둔 가위표였어요. 하는 수 없이 왕은 신하들과 성으로 돌아왔어요. 반드시 그 개와 주인을 찾아서 벌을 줄 테다. 왕과 왕비는 병사를 잡을 방법을 궁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왕비가 무릎을 탁 쳤어요. 주머니에 밀가루를 넣고 구멍을 뚫는 거예요. 공주의 잠옷에 주머니를 매달아두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왕이 기뻐하며 주머니를 만들라고 했어요. 밤이 되자 눈이 찻잔만한 개가 또 공주를 데리고 병사가 기다리는 여관으로 갔어요. 주머니에서 밀가루가 줄줄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말이에요. 다음 날 왕은 밀가루를 따라가 병사를 붙잡았어요. 저 녀석을 쇠사슬로 묶어 감옥에 가두어라. 병사는 감옥 창문으로 얼굴을 내밀었다가 거리를 지나가는 구두방 점원을 보았어요. 이보게, 내가 묵고 있던 여관에 가서 부싯돌 상자를 가져다 주면 그마 2잎을 주겠네. 점원은 얼른 부싯돌 상자를 가져왔죠. 몇 시간 후 사람들이 광장에 몰려들었어요. 병사의 교수형을 구경하기 위해서였죠. 폐하, 부디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담배 한 모금만 피우게 해주십시오. 왕이 허락하자 병사는 파이프를 입에 물고 부싯돌을 탁, 탁, 탁 부딪혔어요. 그러자 눈이 찻잔만하고 접시만하고 쟁반만한 개가 부싯돌 상자에서 한꺼번에 튀어나온 거예요. 개들은 먼저 군사들을 물리쳤어요. 왕과 왕비는 먼 곳에다 물어다 놓았죠. 제발 저희를 살려주세요. 구경꾼들이 벌벌 떨며 엎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병사를 왕으로 떠받들었어요. 결국 병사는 왕이 되어서 공주에게 청혼했죠. 공주님, 부디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부모님의 축복을 받는 결혼을 하고 싶어요. 병사는 개들을 시켜 왕과 왕비를 모셔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용감한 병사와 공주의 결혼을 축복했어요. 물론 개 3마리도 주인님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죠.